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파트 1 재배학. 자, 이번 강부터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또 생각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사실상의 아주 첫 번째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강의 우리 살짝 이제 맛을 봤고, 물론 지난 강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거기 때문에, 자, 재배 환경이에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환경. 가장 여러분들이 넘으셔야 되는, 재배학에서 넘으셔야 되는 첫 번째 산. 근데 그 중에서도 토양. 아무래도 작물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토양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 많고요. 자, 하나씩 시작해 보죠. 일단 토양이란 무엇인가? 토양. 먼저 제목 볼까요? 토양. 토양의 생성. 여기 이제 콤마가 없어졌네요. 콤마. 토양의 생성. 그다음에 토양의 구성. 토양 삼상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목 중에. 먼저 토양이란 암석이 풍화에 의해서 부서진 미세한 광물질과 동식물의 유체가 분해작용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토양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대요? 광물질과 유기물. 광물질 더하기 유기물. 광물질, 다른 말로 무기물. 우리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요. 그냥 광물질, 무기물. 무기, 유기. 이건 나중에 천천히 보자고 일단. 토양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그리고 이게 제가 다 하나씩 문제들에서 실제로 출제된 쓰였던 보기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토양의 특성은 암석. 암석? 암석? 암석이 부서져서 광물질이 되는 거죠. 기후, 식생, 지형 등 여러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자, 생명체를 지탱하며 유기물, 광물, 공기, 토양 속에도 공기가 있대요. 그 다음에 액체, 토양 수분이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토양 삼상 중에 고상, 고체, 공기잖아요? 기상, 액체, 액상. 이게 토양 삼상이에요, 여러분. 토양 삼상이 별게 아니에요. 토양을 이루는 세 가지, 고상, 기상, 액상. 만약에 이걸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로 분리를 한다? 그럼 고상 대신에 유기물, 무기물, 토양 공기, 토양 수분. 됐죠? 아, 토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자, 그럼 토양이란 게 어떻게 생성되나 봤더니 사실 여기에서는 출제는 조금 비중은 낮습니다, 여러분. 지구 암석이 변해서 아까 암석. 근데 암석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암석. 엄마 바위라고 칠게요. 모암. 얘가 토양이 된대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 쉽게 말해서 아주 단단한 바위가 우리가 아는 토양, 무기물, 유기물이 섞여져 있는 토양이 되기까지 어떤 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토양 생성 작용이라 한다. 그걸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세분화시킨 거. 자, 일단 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모재로 바뀐대요. 바위가 좀 부스러진 거, 모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모재가 토양, 바위 부스러기, 광물질들이 토양은 아까 뭐라 그랬죠? 광물질, 즉 무기물과 유기물이 섞여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광물질이 부스러진 모재가 유기물과 섞여져서 토양이 되기까지 토양 생성 작용이라는 게 작용한대요. 근데 물론 더 가늘게 부서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화 작용이 같이 작용을 한답니다. 모암, 모재, 토양, 이 과정만. 토양 생성작용과 풍화작용은 각각 별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납니다. 뭐 어렵진 않고요. 토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재배학에서는. 자, 토양 생성작용. 모재에서 모암 아니에요. 토양 생성작용. 모재에서
광물질이 부스러졌어요. 바위가. 토양으로, 유기물이 섞인 토양으로 발전하게 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토양의 특징적인 단면, 층 위의 분화, 즉 토층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한다. 자, 이 토층은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건데 이 다음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풍화와 토양 생성 작용은 병행해서 일어난다. 토양 생성이 4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순서하고 용어만 좀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변형, 여기 트랜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트랜스포메이션, 네. 변형, 무기물, 모아미, 풍화, 모재가, 풍화, 무기물의 풍화, 거기와 유기물, 동식물의 잔재에서 유기물의 분해, 이걸 변형이라 한대요. 토양 성분들이 이에 따라서 변화되고 파괴되고 합성된다. 용어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위가 뭔가 봤더니 여기도 트랜스인데 로케이션이네요. 위치가 이동한대요. 위치가. 무기물이나 유기물이 이렇게 형성된 물질들이 한 장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들을 전위라고 한대요. 전위는 물질, 그러니까 즉 토양의 재료들, 유기물, 무기물은 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움직인답니다. 그다음에 첨가, 말 그대로 첨가죠 뭐. 네. 식물로부터 유입된 유기물, 식물 뿌리, 뭐 잎의 기공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을 흡수하기도 하죠. 대기로부터 유입된 먼지, 뭐 흔히 말해서 빗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오기도 할 것이고, 지하수에서 올라온 무기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무기물과 유기물에 첨가되는구나. 그리고 용탈, 첨가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용탈, 아까 토층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토층,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용탈되기도 하겠죠. 변형과 전이에 의해 특정 단면에서 물질이 용탈돼서 집적까지 이루어지겠죠. 토양 생성 4단계는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토양 생성 발달의 5개 요인, 모재 봤고요. 요거는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제에 나오는 정도. 요거는 토양 생성 발달 5개 요인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모재 봤잖아요, 우리. 모암이 부스러져서 일단 모재가 되고, 모재에서 풍화와 토양 생성 작용에 의해 토양이 된다. 모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후, 토양의 발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자, 이 기후가 식생이라는 걸 결정한대요. 식생이 뭔가 봤더니 식생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지표를 덮고 있는 식물적 생물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후 때에, 기후가 식생을 움직인다 그랬죠. 좌우하는 큰 요인이에요. 식생을 결정하는. 특정 기후 때의 식생은 다르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식생과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식생과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식생. 네. 식물적인 생물 공동체, 기후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자, 이 식생은 토양 발달의 주 요인이라 합니다. 아까 토양은 식물로부터 토양으로 흡수되는, 대기로부터 흡수되는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생, 그 지역의 식물 공동체는 토양 발달, 그 지역의 토양을 발달시키는 주 요인이다. 즉 기후와 식생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지형과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물론 제가 모든 재배학 문제를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자격증 시험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토양 층위가 구별될 수 있도록 발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 네. 이것도 한번 이렇구나 그냥 읽어보는 정도. 네. 자, 그러면 아까 토양 3성을 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 이 %는요, 이상적인 토양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토양의 구조는 고상, 즉 고체, 유기물과 무기물, 고체 50%, 그다음에 나머지가 25. 이상적인 비율이래요. 네. 고상, 무기물 더하기 유기물. 아까 무기물이 뭐라 그랬죠? 바위 부스러기, 광물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무기물이고 유기물은 저거밖에 안 된대요. 2, 3%밖에. 네. 대부분이 광물질, 우린 무기물로 부르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이번 시간에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저 무기물이에요. 근데 그냥 여러분 무기물 보시면 안 되고, 토양 고상 중에 하나 무기물. 그 무기물을 이루는 여러 원소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기물, 암석의 분해 또는 암석 이외의 물질의 분해에서 생겨난 광물질. 유기물, 동식물에 의해서 생겨난 교질, 콜로이드 물질. 네. 유기물과 부식은 엄연히 얘기하면 다른 거긴 한데 우리 부식 아시죠 다? 네. 근데 부식은 큰 범위에서 유기물로 치기도 합니다. 동식물의 썩은 잔재들. 자, 이게 고상이래요. 고상. 그리고 액상 볼게요. 수분, 그냥 수분 아니에요, 여러분. 토양 속에 있는 수분. 그러면 토양 속의 수분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자, 공극에 존재한대요. 자, 간단하게 토양 입자들이 있어요. 토양 입자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통로들 있잖아요. 통로들, 이 빈 공간들. 여기를 공극이라 해요. 공극. 이 공극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액상이 있고요. 액상? 수분. 그냥 수분 아니고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이에요. 또 이 공극에 뭐가 있나 봤더니 기상. 토양 속에 공기가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토양을 이루는 거 세 가지. 고상, 액상, 기상. 아,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구나. 얘가 고상이에요. 토양 입자들이. 근데 얘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성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입자와 입자 사이를 공극이라 해요. 통로.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죠. 대공극이 있고 소공극들이 있어요. 이 통로들에 토양 수분과 토양 공기가 존재한대요. 토양은 이렇게 구성돼 있대잖아요. 요거 머릿속으로 요거는 여러분 꼭 토양의 구성한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셔야 돼. 입자 사이, 공극, 대소공극, 공기, 수분 거기에 존재하는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있네요. 토양의 구성, 고체, 즉 고상, 토양 입자, 유기물, 무기물로 된 그 사이에 공극에 액상과 가득 차 있다. 기상이 가득 차 있다. 이상적인 비율이고요. 뭐 이런 퍼센트는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보시고. 자, 토양 삼상의 중요성. 토양 삼상의 중요성? 입자, 고상, 무기물, 유기물이 얼만큼 많은지, 얼만큼 척박한지, 수분이 얼만큼 많은지, 공기 유통이 공기의 순환이 얼만큼 원활한지. 당연히 식물의 식생, 식물의 생육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 환경 중에서 첫 번째로 토양을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토양 삼상의 중요성은 별거 아니에요.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재배에. 자, 이거는 그냥 사실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토양 속에 공기와 수분이 많다? 작물 생육에 유리하다. 근데 토양 속에 공기와 수분이 부족하고 입자만 고상이 크다? 불리하다. 네,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 토양 삼상을 4가지로 구분했을 때 자, 이제부터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뭐예요? 토양 구성 성분 그리고 토양 무기 성분이네요. 네. 우리 지금까지 뭐 했죠? 토양은 고상과 액상과 기상으로 구성되어 있대잖아요. 그쵸? 근데 고상을 둘로 구분했더니 무기물과 유기물로 그 중에 무기물을 이루는 성분, 무기 성분, 물론 나중에 유기물도 다 분해되면 이렇게 무기 성분으로 바뀌어요.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국 이런 무기 성분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쵸? 무기물과 유기물. 무기물의 구성 요소, 유기물도 결국은 분해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구성 성분 중에 무기물이라고 안 하고 무기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실까요? 토양 구성 성분 중에 무기물, 그 무기물을 이루고 있는 무기 성분, 그 다음엔요. 유기물 배우겠죠. 이 유기물이 분해돼서 무기 성분 된다면서요. 그럼 유기물을 분해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미생물이 필요하겠죠. 미생물, 토양 미생물 배웁니다. 그 다음엔요. 무기물과 유기물 분해돼서 무기 성분 분해시키는 미생물, 그 다음엔요. 저 아까 공극 속에 토양 공기,
토양 수분 차이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토양 수분과 토양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타이틀 우리가 왜 배우는지. 아, 무기물을 이루는 성분부터 하는구나. 유기물도 나중에 무기 성분으로 되는구나. 그럼 얘가 왜 중요할까요? 무기 성분은 토양에 필요한 물질이 풍부하고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대요. 왜 중요할까요? 물론 비율상으로도 중요하죠. 아니, 토양 중에 이상적인 거 50%가 고상이라면서요. 고상 중에 무기물과 유기물 중에 유기물은 겨우 2, 3% 되고 나머지가 다 무기물이라면서요. 그러면 얘와 얘로 이루어진 무기 성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왜? 과연 왜? 비율 때문에? 여러분, 결국 무기 성분은요. 작물의 영양분이에요. 작물의 양분이에요. 작물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토양의 대부분의 성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분, 무기물과 유기물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이 무기 성분, 얘들을 양분으로 먹고 자라는 거예요. 토양 무기 성분이 왜 중요하다? 작물의 양분이다. 여러분, 그냥 이제부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기 성분? 아, 작물의 양분. 됐죠? 무기 성분? 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미생물이 분해시켜 주어서 작물의 양분. 딱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작물의 양분, 아, 무기 성분. 풍부하고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은 토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료를 준다든지. 그렇죠? 그런 인위적인 방법이 재배인 거죠. 자, 그럼 무기 성분을 필수적인 거, 작물 생육에 필요한 필수 무기 성분이겠죠. 네. 물론 이제 꼭 작물하고 연결 짓지 않아도 필수 16원소는 이게 나오지만 우린 작물하고 계속 연결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재배학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필수 16원소. 여러분 이 원소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너무 학창시절 오래 전이시면 그래도 기억을 되살려내셔야 돼요. 왜? 어떤 출제위원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마그네슘 이렇게 한글로 쓰실 수 있지만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냥 MG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다 16원소 암기하시고, 자, 그 중에 3원소. 탄산수. 자, 이 친구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즉 자연에서 다 얻을 수 있대요. 여기 다 있네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16원소 중 3원소.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필요한 경우에 공급도 해야 되겠지만. 자, 나머지. 뭐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를 직접적으로 묻는 재배학에서 그런 종류의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아실 건 아셔야 되겠죠? 다량 원소, 탄산수, 그다음에 질소. 이걸 어떻게 암기하실까요? 탄산수, 질소, 칼륨, 칼슘. 탄산수질이 칼칼하대요. 그다음에 황, 인, 마그네슘. 탄산수질이 너무 칼칼했나 봐요. 황, 인마. 뭐 나머지가 뭐 미량 원소겠죠. 그렇죠? 어떤 데 보시면 다량 9원소가 아니라 그냥 6원소라 하기도 해요. 이거 탄산수 빼놓고 나머지만. 뭐가 다량이고 뭐가 미량인지만. 여러분 얘네들이 뭐라고요?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16원소. 우리에게는 무기 원소, 작물의 양분, 무기물과 유기물 분해돼서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나트륨, 코발트, 아이오딘 이 친구들은요 필수 16원소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막 섞어놓고 16원소 아닌 거 그런 기초적인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규소, 쟤는 좀 신경 써야 돼요. 벼 나오면 무조건 규소 떠올리셔야 됩니다. 벼 하면 규소, 나중에 규소, 규질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16원소에 속하진 않지만 얘는 벼, 화곡류 긴 친구들 있잖아요. 관계하는구나, 중요하구나. 자, 그리고 아까 이 무기 성분들은 토양 속에 풍부하고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비료 등을 준다고 했죠? 비료. 근데 자연에서 얻어지는 세계 말고
비료의 가장 중요한 3요소. 아마 농업 쪽 관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NPK 비소라고 많이 하죠. NPK, 비료의 3요소. 근데 거기에 칼슘까지 더하면 비료의 4요소가 됩니다. 자체로 출제는 잘 안 돼요. 자체로는. 근데 비료와 관련해서는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질소 비료, 그다음에 인산 비료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우리 왜 흔히 가리질, 칼륨이에요. 칼륨. 네. 비료의 4요소까지 하면은 칼슘. 자, 무기 성분이 뭔지, 작물 재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봤어요. 지금부터 저 16원소들 각각 어떤 원소인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근데 사실 제가 교재에 정리해 놓은 거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찾아내면.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것만 해도 뭐 여러분들 보시기 굉장히 부담되실 거예요. 이것만 해도. 자,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무기 성분 자체는 작물의 양분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묻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실 거지 성분 자체를 막 묻진 않아요. 우리는 화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네. 일단 탄산수. 식물체의 90에서 98%를 차지하는 엽록소의 구성 원소래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산수. 얘만 엽록소 구성 아니에요. 다른 데 계속 나옵니다. 광합성이 생성되는 여러 유기물의 구성 재료. 광합성. 네. 뭐 앞으로 배우겠지만 사실 탄산수의 원소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보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질소. 질소에 관해 여러 가지 작용도 배울 텐데 질소에서는요. 작물의 생장, 개화 결실을 지배한다. 실제 보기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비료의 3요소에도 들어가 있었죠. 질소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냥 N 나오면 집중. 네. 체내 이동이 용이하다. 또는 체내 이동성이 좋다. 체내? 우리는 이거 왜 배운다고요? 작물의 양분이기 때문에 작물체내예요. 작물체내. 작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된대요. 이동성이 좋다. 이동이 용이하다. 또는 반대로 이동성이 떨어지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심심치 않게 출제됩니다. 작물체 내에서 이동이 빨리 되는 거 일단 N 나왔네요. N. 여기 또 나왔네요. 인도 나왔어요. 인. 네. 근데 여기 가만히 봤더니 체내 이동이 용이한데 부족하면 늙은 조직에 먼저 증상이 일어난대요. 늙은 조직 또는 하엽. 밑에서부터 입이 자라겠죠? 즉 위에 입보다 밑에 입이 늙은 조직.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자, 질소 성분은 작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된대요.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성분이 있는데 어른한테 그 성분이 많을까요? 애기한테 그 성분이 많을까요? 어른한테 성분이 많겠죠. 부족해요. 그러면 어른이 애기한테 주는 거예요. 내 거 가지가 주는 거예요. 체내 이동이 잘 된대잖아요. 자, 늙은 조직이 하엽이 어린 조직에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부족해요. 늙은 조직은 주고 이제 없어요.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랫잎이 먼저 떨어진다. 뭐 별 의미, 표현으로 다 보기에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엽, 늙은 조직,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 아랫잎이 먼저 떨어진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동이 빨리 된대요. 그럼 주거 없어요. 똑같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칼륨도 용이하네요. 됐죠? 여기 아랫잎이 먼저 떨어짐. 부족하면. 다른 거 볼까요? 반대. 체내 이동이 어려워요. 칼슘은. 잘 안 움직인대요. 작물 체내에서. 안 움직이면. 부족한데 어린 조직은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움직인대요. 그렇죠. 그럼 부족하면 늙은 조직한테는 늙은 조직은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린 조직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마그네슘, 체내 이동이 용이하네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체내 이동이 용이하다, 이동성이 좋다, 부족하다 할 때 왜 어떤 데는 어린 조직에서 어떤 데는 늙은 조직에서 그 증상이 나타날까 이해되셨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원소가 용이한지, 어떤 원소는 이동성이 떨어지는지 그걸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어디 있을까요? 황도 있네요. 황. 체내 이동성이 낮음. 철도 체내 이동성이 낮음. 이동을 못하니까 어린 조직이 못 받는구나. 아래에서 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구나. 망간도 낮음. 붕소도 낮음.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외워요. 그쵸? 자, 아연도. 여러분 밑에 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 체내 이동성이 높다, 이동성이 좋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인, 질, 칼륨, 아니, 질소죠. 칼륨, 마그네슘. 인질, 칼마, 인질이 칼 맞았대. 좀 잔인하지만 암기해야 되잖아. 인질이 칼 맞았대. 이동성이 높은 친구들 주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늙은 조직은. 자, 반대 이동성이 낮은 친구들. 아연. 얘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하지만 두 문자로 해야 되니까. 네. 부산. 부산. 이거 망간이지만 우리 맘으로 하자고요. 맘, 카페. 칼슘 철이지만 부산 맘카페. 맘카페들 많잖아요. 부산 맘카페. 맘카페들. 어린. 이동성이 낮으니까 맘카페들 어린 조직에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 어떻게 남겨요? 이거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네. 자, 그래서 필수 무게 원소를 체내 이동성에 관해서 한번 봤고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할 때 어떤 원소들은 특별하게 어떤 증상 또는 병해가 나타난다 있어요. 그런 거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우린 작물 재배학이니까. 질소 볼까요? 부족하면 특히 화곡류, 벼 있잖아요. 벼. 분월이 저해되고 화성, 꽃눈 분화, 개화 이런 게 화성이 촉진된대. 반대 같네요. 부족한데 분월은 저해되고 생장도 억제되고 근데 꽃눈 분화, 개화는 촉진된대요. 반대. 우리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이런 것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여기 효소의 구성 원소다. 이 정도. 효소가 뭘까요? 효소. 작물 체내에 어떤 대사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촉진시켜주는 또 매개체? 그런 거로 보시면 되죠. 네. 자, NPK 비료의 3요소.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게 여기서 어디서 보기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체 다 암기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이건 암기의 영역이니까 이해가 필요한 것들 꼭 짚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보는 거고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칼륨은 수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포 내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 증산에 따른 수분 상실을 조절하는 역할, 칼륨. 수분 상실을 조절한다? 여러분, 잎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되지? 쪼그라들죠? 팽압. 팽팽하게 유지돼야지 잎이 그 최적 면적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분이 상실됐어요. 수분이 없어요. 그럼 팽압. 쪼그라들고. 다시 물 주면 조금 면적이 늘어나고. 팽압 유지에 관여한다. 수분, 팽압, 칼륨. 네. 됐죠? 그다음에 칼슘. 칼슘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더. 자, 세포막 중간막의 주성분, 원형질 무슨 막과 관련돼서 나와요. 칼슘. 골다공증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세요. 막의 구성 성분. 자,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시되 칼슘에서는 체내 이동성하고 요거 부족하면 병해들이 생겨요. 병해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배추. 네, 칼슘이 부족하면요.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네. 물이 차고 썩고
됐죠?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 고두병은 칼슘. 나중에 또 다시 뭐 축가병이라든지 다른 병들이 나와요. 사과, 칼슘 부족하면 고두병 암기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골다공증이랑 칼슘 연결지, 우리 칼슘 잘 먹잖아요. 부족하다? 쓰러져요. 자꾸 키 큰 친구들이 쓰러져요. 도복. 네. 병해들. 자, 그다음에 부족하면 이런 병해들이 나타나는데 칼슘이 오히려 과다하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하고 기량작용 하나가 많으면 다른 하나가 흡수에 저해되는 거. 기량작용이 있대요. 그 중에 적어도 이 3가지 정도. 마그네슘, 철, 아연. 물론 출제자가 나 붕소 내야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마그네슘, 철, 아연, 특히 철하고 많이 나옵니다. 네. 자, 마그네슘 볼까요? 마그네슘은 종자의 지유축적 하면 마그네슘. 네. 종자. 어쩔 수 없어요. 특징 잡아서 암기해야지. 그다음에 황 보겠습니다. 황은 체내 이동성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뭐 몇 개 안 되지만 계속 뭐가 무슨 구성 성분 부족하면 황백,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실 때 부족하면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 맞추시지 말고 이 원소 만의 특징들 그런 거에 초점 맞추셔서 보셔야 됩니다. 황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예시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철 주의하셔야 됩니다. 철. 자, 과다하면 질소와 칼륨하고 길항작용, 하나가 많으면 하나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벼가 철을 과다 흡수한다? 흑변고사. 벼는 가장 첫 번째로는 규소에 대해서 알아놓으셔야 되겠지만, 벼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뭐가 나왔다? 한국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예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칼슘 할 때 특히 철, 마그네슘, 뭐 아연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칼슘하고 철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을 잡으세요. 칼슘, 철 반대. 칼슘 등이 과잉되면 철 결핍. 이런 거 다 암기하시면 좋지만. 네. 자, 그다음 망간 볼게요. 망간 체내 이동성 보시고, 네. 여기도 망간도 철하고 반대. 자, 사과.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과수 중에 하나가 사과죠. 벼, 사과 좀 보셔야 됩니다. 사과 아까 칼슘 부족하면 고두병이었죠. 여긴 적진병. 자, 붕소에 또 나와요. 붕소에 사과, 축가병 나옵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사과, 축가병. 병해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칼슘, 그 다음에 붕소. 병해. 나머지 부분들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꾸 눈에 익히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는 꼭 보셔야 된다. 네. 아연 같은 경우는 뭐 병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네, 체내 이동성 정도 보시고. 네. 여러분 16원소 이거 언제 다 외워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차근차근 다가가세요. 원소기호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다량, 미량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16원소 하나씩 분석해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예를 들어 칼륨, 수분, 팽압 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병해 이런 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체내 이동성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기타 원소, 16원소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자. 규소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나트륨 보셔야 됩니다. 규소, 벼, 화곡류. 그쵸? 무조건. 표피 조직 세포막에 규질화를 초래한다? 규질화를 유발한다? 규질화가 뭘까요? 단단해지는 거. 그럼 벼가 표피 조직이 단단해진대요. 뭐요? 쓰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도복 방지. 나중에 우리 논토양이나 벼 같은 거 하면서 도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소 나옵니다. 규소. 네. 화곡류의 함량이 많다. 네. 이런 거. 네. 자, 여기 포인트 보시면 우리 16원소 중에 제가 일단 질소 나오면 신경 쓰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질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16원소는 뭐라 말씀드렸죠? 무기양분, 무기성분, 식물의 양분이라 말씀드렸죠.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나 결국 무기성분이 돼서 식물이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질소예요. 질소? 인간도 질소 되게 중요해요. 질소가 있어야 단백질도 만들고. 근데 인간은 대기 중에 질소가 있거든요. 흡수하면 돼요. 근데 식물은 대기 중에 질소를, 대기 중에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질소를, 여기 N 있잖아요, N. 이걸 먹지를 못한대요. 이 상태로는 식물이 쓸 수가 없대요. 그럼 얘를 잡아와야 돼요. 식물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분이라니까요. 대기 중에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이 질소를 있지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N이라고 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무기 양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작용을 질소를 고정한다. 고정작용이라 해요. 자, 지금은요, 질소 고정작용이 무엇인지만 아시면 돼요. 질소 고정작용, 나중에 질소 고정, 질산화, 탈질작용 막 배울 거예요. 자, 이번 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 생성작용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필수 16원소 암기하시고 각각 16원소의 특징, 그 다음에 무기 성분이 무엇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질소 고정작용은 지금 다 보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보실 거는, 다음 강부터 보실 거는 유기물이에요. 아까는 무기물이라고 안 배운 이유 아시겠죠? 유기물도 결국 분해되면 무기 성분으로 작물이 흡수하는 거예요. 미생물에 의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나와요, 여러분. 자, 하나하나씩 해 나가자고요. 자, 이번 강에 제가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 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강부터 유기물부터 이제 토양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